네, 안녕하세요. 화성인의 마음을 위로하다. 우리 또 오늘 새로운 회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녹화를 하고 있죠? 네, 네.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순식간에. 예. 우리 엊그저께 박사님 거기 센터에서 촬영한 것 같은데 또 한 달이 됐어요. 네, 그새 낙엽도 많이 지고 아직 눈은 구경 못했지만 세월의 변화를 느끼고. 어쩜 좋아요. 이제 또 한 해가 지나갈 것 같아요. 네, 그죠, 박사님? 나이 먹고. 네, 아니 시간을 좀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박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날이 추워지니까 네. 중년 여성의 또 신체, 정신적, 심리적 경험을 하면서 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중년이셨어요? 네. 중년입니다, 이래봬도. 저는 아가씨신 줄. 큰일 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전에도 말씀을 뭐 간혹 중간중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딸만 둘 있어요. 음. 근데 이제 6학년, 3학년 이렇거든요. 굉장히 잘 자라고 있는데 정말 저희 집에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큰애가 사춘기를 시작하는 여러 가지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저도 바짝 긴장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와 저 같이 많이 서로 노력하고 있어요, 박사님. 그래서 그런 이야기 박사님하고 나누고 싶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 오늘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박사님 뭐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저도 그렇고 네. 유진님도 그렇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정말 어렵죠. 알고 있지만 네. 배웠지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사실은 저는 그 애가 4학년 뭐 이럴 때부터 엄마 사춘기가 뭐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훅 겁이 났어요. 그래서 5학년 때도 엄마 친구들이 사춘기래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사춘기 그런 거 아직 아니야.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돌아올까봐 되게 저 스스로 되게 겁났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박사님 자녀분들은 뭐 사춘기를 넘어갔나요? 아직? 네, 진행 중이죠. 네, 그런가요? 네. 저도 중2 또 딸하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남자. 네. 한창 무르익고 있습니다. 네, 활활 타오르고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춘기라는 말이 저는 왠지 좀 이렇게 칼날같이 느껴지고 지금 조금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잘 견디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으실 텐데 좀 그런 이야기 좀 오늘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마침 또 저희 그 화성의 마음을 위로하다 굉장히 인기 코너잖아요. 그래서 이 코너에서 또 사연이 하나 와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 1학년 딸 기침이 나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오늘은 딸과 심하게 다투고 너무 서운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사연을 올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잘 울지 않고 강한 성격인 저는 딸의 행동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심지어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착하고 살갑고 순종적이었던 딸의 달라진 모습에 이런 게 사춘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대처하고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서운한 건지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 아나운서님도 황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부모님들은 또 이 사연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딸이 갑자기 갈라진다면 착하고 살갑고 순종적이었던 딸의 모습이 진짜인지 바뀌고 있고 뭔가 좀 어른이 돼가는 과정에 그 아이가 진짜 모습인지 저는 아이가 이제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엄마의 사연처럼 어떤 게 진짜 딸의 모습인지 그런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서 느껴지는 다른 격제처럼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에서 많이 보고 배웠지만 네. 사춘기의 의미도 네.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춘기 하면 꽃 피우다는 라틴어에서 발원된 말이에요. 오, 그래요. 신체도 꽃 피우고 정신도 꽃 피우고 인지도 꽃 피우고 음. 심리적인 부분들도 꽃 피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사춘기 초기, 청소년기 초기인데 언제냐면 초등 4학년부터 중학교 한 2학년. 근데 뭐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더 일찍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또 결혼해서 사춘기가 오는 네네 뭐 하여튼 문제 일으키는 분들이 많은데 그 와이프는 무슨 죄인가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맘때 또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이 어느 시기죠? 이 부모님들은 중년기죠. 예, 중년기죠. 네. 또 일찍 결혼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또 결혼 시기가 되게 늦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40대 중반, 뭐 음. 초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폐경기에 가깝거나 음. 남성분의 갱년기는 조금 더 여성분들보다 더 길어요. 그쵸. 아주 네. 극도로 오진 않지만 그래서 이 시기랑 맞물리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부분이냐면 네. 우리가 사춘기, 음. 청소년기 이러면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왜 도덕책에서 가장 많이 배운 게 사춘기 하면 어떤 시기라고 하잖아요. 질자로 시작되는 거예요. 질풍 노도의 시기.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성어줄. 질풍노도의 시기라든가 이 친구들은 중2병이 무서워서 저쪽에서 넘어오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말처럼 아주 무섭게 다가와요. 그런데 제가 어떤 강연하시는 분 교수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시기고 없어서는 안 되는 시기고 어떻게 보면 환영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의 주제를 가지고 또 이 사연을 빗대어서 어떻게 또 하는지 시연까지 하면서 우리 한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기대되네요. 자, 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자, 우리 아이가 사춘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사춘기라는 거. 사춘기라는 거. 좀 뭐랄까, 얘가 눈빛이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눈빛이 어떻게 달라져요? 약간 평소 같은 아이 같은 눈빛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네. 네. 약간 뭔가 반항 반항? 또는 뭔가 친구들 사이의 그런 관계가 중요한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학교에 딱 갔다 와서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이건 하죠? 그럼 이제 아이가 슬슬 이제 뭐 물 먹고 뭐 이럴 때 오늘 뭐 했어? 황당히 하죠. 됐다 그러고 문을 쾅 닫아요. 그럴 때 엄마 마음도 문을 쾅 닫게 되죠. 가슴에 구멍 난 것처럼. 그래서 아이의 신호를 잘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가 문을 닫는 순간 엄마 지금 나 혼자 독립적으로 이제 지내고 싶어요 라는 신호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우리 애가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별일 없었니? 막 응, 없었어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이렇게 문 쾅 닫고 그러면 진짜 정말 화날 것 같아요. 화날 것 같아요. 네, 가만 안 두죠. 그럼 일단 나오라고 해서. 근데 사실은 지금 박사님 얘기하실 때 생각나는 게 우리 작은 애가 문 닫고 들어가진 않지만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요즘 잘 집에 없어요. 근데 집에 있는 날에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막 뛰어가서 안아주고 뱅글뱅글 돌고 막 이렇게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너무 황당한 표정으로 힘들어 죽겠니 좀 내려놔라. 그러면서 학교 갔다 오면 너무 힘드니까 말 좀 시키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엄마한테 왜 그래? 너 속으로 반갑고 좋잖아. 있는 그대로 표현해줘. 엄마가 너가 와서 너무 반가워서 그래. 그랬더니 본인 학교 갔다 오면 엄마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나 좀 내버려둬 이러는 거예요. 표현을 하네요. 그래도 따님이, 둘째 따님이. 근데 어떠세요? 아이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그때 그냥 얘가 엄마랑 이렇게 그런 시간이 약간 좀 어색한가? 아니면 이렇게 좋은데 괜히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얘는 항상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누가 들어오면 반가워서 안기고 이러기보다 숨어 있어요. 항상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오면 얘를 찾아줘야 돼요. 그것도 매우 힘들거든요. 숨을 곳이 뭐 집이 넓은 것도 아닌데 뻔하잖아요.
근데 항상 못 찾는 척하면서 그걸 찾아도 해서 그것도 힘들어요. 놀이죠, 놀이. 힘드시구나 그런 것들. 아 근데 이제 귀엽죠. 작은 애니까. 그래서 이제 받아주고 하는데 학교 같아서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한테 비밀이 있나? 엄마한테 말 못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연들과 함께 우리 네. 유진님의 또 저 이야기들을 같이 병합해서 네.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유진님의 자녀가 엄마는 일 갔다 와서 내 아이를 너무 예쁘고 이렇게 하면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아이는 정말 이제 그만 내려주세요 하는 표정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 아이도 엄마가 보기에는 되게 순종적이고 살갑다는 건 되게 애교도 부리고 엄마한테 안기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엄마한테 대들고 그리고 화내고 또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아이들은 레이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엄마의 모습도 있어요. 엄마의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사연을 보면 엄마의 모습은 엄마를 느낄 수 있는 어떤 문장은 엄마가 어디 있을까요? 눈물이 난다고 했죠. 그리고 엄마의 성향을 좀 알 수 있죠. 어떤 상황에도 잘 울지 않고 강한 성격인 저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땠어요? 심지어 울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 엄마에게 눈물은 무엇이고 또 이 아이가 엄마에게 해줬던 역할은 무엇인지 조금 느껴져요. 어떤 게 느껴질까요? 강하고. 사실은 이 엄마도 많이 무너지고 힘들지만 좀 아이들을 보고 잘 참고 견디다가 네.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마음이 많이 무너져서 이제 울기까지 해서 이제 사실은 강한 것이 실제 모습이 아니었고 그죠? 많이 기대고 싶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네요. 그러게요. 딸의 역할들이 내 딸이었지만 내가 양육하고 키웠지만 내 딸이 나에게 주었던 보석 같은 선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이수희님의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한번 참고해봤어요. 보면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존재론적 탐구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 그 아이들과 엄마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테마에 맞게 5가지 테마에 맞게 이 논문을 작성한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주제로 준비를 하셨는데 5가지네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5가지 주제 우리 유진님 대표님께서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첫 번째는 아이의 사춘기를 마주하다. 2번째는 선입관과 기대를 알게 되다. 3번째는 너와의 부딪힘을 견뎌내다. 4번째, 내가 이해되다. 마지막, 작은 변화가 시작되다. 이거네요. 뭐 이 5가지의 어떤 테마만 봐도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 이 논문들이 이 이야기들이 아이들과의 어떤 탐구적인 어떤 이런 존재론적 탐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느껴질 것 같아요. 자, 아이가 이제 엄마가 아이 오기 전에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 학원 갔다가 뭐 10시, 9시 뭐 이 정도에 오잖아요. 그맘때 이제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제 얼마 전에 끝난 동백꽃이 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엄마가 그 장면을 보고 막 울기 시작해요. 네. 근데 아이가 왔어. 근데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엄마는 막 너무나 감정이 이렇게 이입이 돼서 막 울고 있는데 아이는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지 않을까요? 아이고 또 우네 또 울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에 남편은 아직은 여성 호르몬보다 남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아이고 또 우네 또 울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 내 아이가 내 마음을 이해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즐겁게 보는 드라마조차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도 엄마의 신호 모르고요. 엄마도 아이의 신호도 모르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네 이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제 한번 이 사연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갖는 선입견은 무엇일까요? 아까 그 사연에서. 네네. 유진님 사연하고 병합해서 얘기해도 좋아요. 선입견. 유진님 사연으로 조금 가볼까요? 비슷하기도 하니까. 우리 첫째 딸한테 네. 갖는 선입견은 뭘까요? 선입견.
선입관이라고도 할 수 우리 있고. 큰애는 모범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뭐 이런 아이거든요. 네. 그 선입견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야 된다는. 지금 얘기하시면서 웃으셨어요. 네. 어떤 의미죠? 왜냐면 그렇지 않은 모습도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모습만 보고 애가 우리 애는 이렇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잘 얘기했어요. 그럼 이 엄마도 내 아이는 되게 순종적이 살갑고 나에게 다정다감하게 얘기해주는 딸이었겠죠? 네. 네. 그럼 이 엄마가 갖는 기대, 우리 유진님이 또 갖는 기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나의 기대, 딸에게 거는 기대. 저는 이제 그런 책임감 강한 모습, 모범적인 모습을 그냥 계속 유지해주고, 저의 힘든 부분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본인이 힘든 부분을 저한테 같이 얘기를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딸이 되는 게, 사실은 제가 어려서부터 엄마는 소원이 있어. 소원이 뭐냐면 너희들이 커서 사춘기가 되면 엄마한테 니네 힘든 일을 엄마랑 의논해 줄 수 있으면 엄마는 소원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상황이 진짜 온 거예요. 저한테 되게 중요한 시기에 와버린 거죠. 이 중요한 시기에 이제 드디어 이제 뭔가 역량을 제가 이제 폭발시키고 이제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원하던.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알고 있고 공부했던 저도 제 딸하고 작년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거든요. 울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편안해지죠? 아니요. 근데 지금도 불쑥불쑥 나와요. 불쑥불쑥 나오는데 그 전보다는 조금 덜하고 감당할 만해요. 그래서 우리 유진님도 그렇고 이 사연을 주신 어머님도 그렇고 궁금하실 거예요. 내가 가졌던 선입견 기대가 이렇게 말로 얘기했을 때 썼을 때 좀 다르거든요. 그러네요. 그쵸? 유진님 어땠어요? 이렇게 내가 선입관과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순간 굉장히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치했어요? 네, 왜냐면 제가 그 어린애한테 책임감 강한 아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 애가 되게 그거에 대한 무게가 되게 컸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무게감이 크거나 엄마의 기대가 컸을 때 적절한 기대나 성취감이 아닌 컸을 때 아이가 굉장히 힘겨워져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밖으로 액팅아웃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내 안으로 인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어떤 게 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집단으로 어울려서 무슨 일을 낸다든가. 왜냐면 이 친구들은 제어하는 장치들이 아직은 부족해요. 도덕적인 관념도 그렇고. 그리고 어른들에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반항하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어른들을 따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메이크업이 굉장히 진한 중1은 더 진해요. 중3으로 갈수록 되게 순수한 메이크업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저는 정말 그런 애들 보면요. 정말 이런 일이 방송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확 치고 싶어요. 치고 싶은 엄마. 그럴 때 내 딸이 이제 아이라인을 하고 아이섀도를 하고 이렇게 생각만 해도 화가 나요. 그렇구나. 그러면 생각만 해도 화나는 나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게 또 이제 네 번째 단계에 또 세 번째 단계에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내 자녀와 대화한단 말이에요. 내가 일상 걷고 제가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아이가 이제 공부 끝나고 왔어요. 근데 애가 이제 물통 저기다 엄마가 물통 꺼내 놓으라고 했지, 먼저 씻어 놓으라고 했지, 그러거나 뭐 아이는 밥 먹기 싫으니까 이것저것 주섬주섬 먹어요. 손 씻고 먹어 좀. 그리고 너 방 이게 뭐야? 이제 오면 잔소리예요. 이제 엄마가 좀 제어한다 치면 저인 줄 알았네요. 그렇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적는 거야. 이렇게 이제 왜냐면 내가 이것을 그렇게 한 줄 몰라요. 근데 이게 적을 때는 웃겨요. 좀 뭐 이러고 방 치우라고 했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런 탐구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아이의 반응, 문을 닫고 들어갔다. 아니면 또 잔소리. 아니면 그러면서 이렇게 던져놓다든가. 되게 건성건성됐네. 자, 그러면 우리 유진님은 어떻게 탐구일기를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고 떠올려볼까?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갑자기 학원 스케줄이 이제 월화수목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화목으로 하던 게 이제 끝났어요. 영어 특강 갔던 게 있는데 끝나서 화목이 이제 구멍이 뚫린 거죠.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싶니? 너가 이제 중학교 가야 되니까 너가 생각을 해서 그 시간에 뭘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봐. 인강을 듣고 싶으면 인강을 듣고 뭐 단어를 외우고 싶으면 엄마랑 같이 하자. 엄마도 단어 외우고 싶어 이렇게 하고 뭐 학원 뭐 새로 배우고 싶은 게 있냐. 중학교 가면 못하니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나 생각해서 엄마한테 말해달라고. 아이의 표정은 어땠을까? 탐구일기는 아이의 표정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얘기했어요? 아이의 표정은? 네, 얘는 이제 적는 거죠. 이렇게. 너무 피곤해 하더라고. 어제 좀 늦게 잤거든요. 딸이 피곤해한다. 네, 그래서 대답도 안 하고 거의 눈 감은 상태로 밥을 먹으면서 누룽지를 이렇게 입에 넣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았고요. 대답은 하지 않았다. 오늘은 시간이 남으니 집에서 꼭 잘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자, 엄마의 표정은? 엄마의 탐구를 일기를 그때 제가 이런 얘기할 상황이 아니구나 생각을 해서 말을 멈추고 그냥 그래 잘하셨어. 오늘은 꼭 잘하고. 사춘기 거뜬히 지나갈 것 같고 견뎌낼 것 같아요. 잘하셨어. 거기까지만이 아니고요. 그럼 화목은 너가 좀 쉬는 시간으로 가져도 좋을 것 같다. 너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해서 엄마한테 말해주라고. 저 정말 잘하고 있죠. 저 잘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이미 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따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냥 누룽지 먹고 눈 이러고 있지 이게 반항하거나 이상한 얘기나 나를 건드리는 어떤 무엇을 얘기했을 때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 힘들어요. 근데 지금 아직 초기 단계 시작하는 어떤 시기인 것도 같아요. 자, 이렇게 탐구일기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쓰죠. 뭐 우리 딸이 그냥 멍한 눈으로 누룽지만 먹고 있다. 나는 당황하지 않고 뭐 이렇게 탐구일기를 쓰겠죠, 실제로.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처럼 녹화하거나 영상을 하면 되게 좋은데 또 그거 다시 돌려보고 탐구일기 쓰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지나고 나서 생각하는 일기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탐구라는 건 그냥 나는 어땠고 내 느낌만 쓰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걔 표정과 걔 이야기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내 아이의 표정과 언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쵸.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쑥쑥쑥쑥 지나가지만 이 논문이나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양이 많이 쌓이겠죠. 그리고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으로 나갈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네. 뭐가 필요할까? 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엄마인지, 우리 아이한테 내가 어떻게 비치는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좀 저는 알고 싶었고, 저는 좀 우리 큰애한테 많이 의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가 아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저는 좀 많이 의지하고 싶고, 애가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는 전제를 항상 깔아요. 네, 그래서 얘는 나보다 나으니까 뭔가 내가 밑받침을 잘 해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순간순간 느껴지는 게 애는 애구나. 그렇죠. 애는 내가 내 아이에 대한 기대나 나보다 낫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부담감을 갖고 있는 아이가 아이의 모습을 볼 때 건강한 거죠. 네, 그리고 자 볼까요? 나에 대한 이해 뭘까요? 이제 우리가 사춘기 말고 사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뭘까요? 사축이? 네, 뭐 그 중년 여성들이 겪는 그런 거. 네, 뭐 특별히 이게 사전에 찾아보면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춘기에 빗대서 만든 사축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면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사춘기가 없었어요. 왜? 너무 바빠서. 맞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살게 바빴어요. 일어내야 될 것도 있고 또 예전처럼 뭐 세탁기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아빠들도 뭔가 이렇게 뭐 머리를 쓰거나 손동작 하지 않고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처럼 또 아파트가 편리하게 뭐 돼 있지도 않고 또 이렇게 주택 같은 데서 또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시간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부모님들은
시간적인, 그러니까 물론 바쁘고 일 때문에 힘들지만 어떤 시간적인 여유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 성취를 잘하면서 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조기 퇴직도 있고요. 또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했다는 어떤 생각들이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빗대어서 사춘기와 비유적으로 이제 사축이라고, 나도 사축이거든?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나의 발달 단계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어때요? 갱년기. 남자분들 갱년기 어떨까요? 남자분들의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올라오고 제가 갱년기를 실제로 본 거는 우리 아빠인 것 같은데 조금 집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밖에서 많이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다가 조금 이제 집안으로 돌아와서 엄마랑도 대화를 많이 하시고 엄마랑 시간 많이 보내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여성성이 생기기도 하지만 여성의 폐경기와 못지않게 우리 여성 폐경기 겪으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들었어요. 막 더워지다가 막 추워지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굉장히 이렇게 뭐 선풍기를 안고 울 정도로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워서. 그리고 잠도 못 이루고 이렇게 병원 가서 이제 진료하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무슨 다른 병이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이제 그런 것도 검사해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건강이 많이 이런 연구들을 여성뿐만 아니라 엘리엇 소렐 박사는 5에서 12년간 남성의 이제 이 갱년기 시기가 있대요. 네. 그래서 남성들도 충분히 이런 힘든 기간들을 겪어내기 때문에 엄마 아빠 따로 할 거 없이 이 아이들과 같이 병행해서 이런 시기들이 온다는 것들을 명심해 두고 또 신체적으로도 이제 몸을 또 챙겨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너무나 왕성하게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만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만의. 네, 그리고 둘만의 공간, 둘만의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아이를 탐구하고 나에 대한 이해를 하다 보면 자녀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자녀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죠. 살기 바빠서. 유진님은 어땠을까요? 근데 아직 유진님은 뭐 갱년기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엄마를 떠올려보고 나의 엄마를 떠올려보고 나의 주변의 분들 또 드라마에서 간접적으로 보는 이 시기에 그 엄마들이 이 아이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녀가 보였을까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기 본인의 심리 상태도 잘 모르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치스러운 그런 시절이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요즘도 사실은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많이 힘들게. 그리고 애들이 무슨 어떤 심리적으로 힘들고 그런지 알지만 그거 다 본인의 몫이다. 혼자 견딜 수 있게끔 그냥 두시고 왜냐면 바로 또 전쟁터로 나가시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춘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걸 느낄 수 있는 것도 어쩌면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분의 어떤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 아이에 대한 탐구를 했겠죠, 이 엄마가. 네. 이 아이가 어떤 신호를 보냈고 이 아이가 언제 그랬고 그렇지만 나의 눈물, 내가 왜 울지 않고 강한 성격인데 이 딸의 경우, 이 자녀의 경우 이렇게 눈물이 났을까?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도움받고 싶다. 근데 사실 이 엄마가 내 아이가 사춘기구나 이걸 아시고 내가 왜 이런 서운한 감정이 들지라고 하면서 나를 좀 돌아보시는 분 같아요. 우리 유진님도 그렇고. 근데 정말 살기 바쁘고 내가 힘들고 나도 감당하기 힘들 때는 아이한테 폭언하거나 폭력적으로 하거나 울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학원 끝까지 다녀야지 너무나 10시, 11시, 12시까지 공부하는 이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이런 역할을 했을 때 굉장히 폭언이 나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이 사춘기를 제대로 겪어내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걷고 기고 걷고 이제 뒤집기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드디어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몸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뛸 때도 아이들은 정말 어떻게 쓰러질 것 같지만 그게 중심 잡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춘기의 과정을 아이가
꼭 겪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춘기를 겪지 않고 무난하게 지나간 아이들이 내가 됐을 때, 엄마가 됐을 때 그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이해하지 못하죠. 나를 이해 못했으니까 내가 사춘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의 사춘기를 이해하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다음에 네. 자녀에 대한 이해. 자, 내가 이해되면 이제 변화가 시작돼요. 자, 우리 유진님 가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렇게 나를 이해하고 나면 딸이 들어왔어요. 지쳤어요. 학원 끝나고 뭐 엄마 나 이거 너무 힘들어. 엄마 저 학원 하나 빼주실래요? 딱 이랬을 때 유진님이 나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고 아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해했으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이제 안 그래도 오늘 목요일에 희한하게 목요일에 애들 스케줄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애가 나가면서 오예 오늘 학원 하나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 좀 학원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학원 많은 게 좋은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원이 애들은 지금 옥죄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여유를 줄까? 근데 여유를 두면 그 시간에 뭔가 이렇게 삐뚤어진 생각을 하거나 그럴까 봐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뭔가 많은 정보가 많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만약에 어울리더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싶고 학원이 왠지 좀 엄마가 집에 없을 때는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계시니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학원을 보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좀 아이들에게 조금 여유를 주는 것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 자신도 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어땠지? 그리고 저도 계속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1시간, 2시간 이렇게 넘어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힘듦을 쟤네한테 강요하다니 그런 생각 들고 아이들은 조금 아이들 입장을 생각을 많이 하고 애들한테 많이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예요. 물어본다. 물어보죠. 아이의 신호에 맞게 아이가 나왔을 때 엄마 하고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용돈이 필요해서 아니면 어딜 가고 싶어서 틴트 하나 사고 싶어서 이럴 때 신호 보낼 때 막, 같이 가자 엄마 골라줄게. 아이들이요 엄마랑 다니는 거 되게 싫어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조금 지켜야 될 게 있잖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지만 조금 내 거 감춰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요 시기가 친구들도 변화의 시기라서 성격들이 굉장하잖아요. 그럴 때 엄마랑 가서 투정도 부리고 이거 안 해, 이거 안 사, 이건 어때? 이렇게 또 골라줄 수도 있고요. 실례로 저는 아이랑 옷을 사러 한번 가봤어요. 네. 여기 저기 반포 어디에 있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사실 초등학교 때 그런데 갔을 때는 관심 없죠. 엄마가 사주는 옷만 입고. 근데 세상에 거기 액세서리 있죠. 화장품 가게 있죠. 예쁜 옷들 있죠. 또 거기에 또 패셔니스타들 또 지나가죠. 그러면서 신발도 있죠. 그러니까 막 엄마랑 고르고 또 엄마가 사주고 자기 용돈 갖고도 몇 개 사고 이러니까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마 겨울 되면 또 가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또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유진님이 마지막으로 해준 얘기 중에 내가 이 아이를 다른 곳에 빠지지 않게 주의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단계 했죠? 무슨 단계였죠? 첫 번째? 네. 자, 이거죠? 네. 선입견과 나의 기대. 두 번째는 자녀와 나의 대화, 관계일기 쓰기. 네, 탐구일기. 세 번째는 나에 대한 이해. 그렇죠. 그리고 자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작은 변화까지. 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환영할 만한 이 꽃피우는 사춘기 시기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부모의 역할? 참아, 해주다면 다 해줘. 이게 아니에요. 첫 번째, 격려자. 격려자. 어떤 격려냐면 아이가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이거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조금 버벅거렸어. 괜찮아 다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너 그랬구나. 너 좀 어땠어 그럼? 긴장해서 질문한다고 했잖아요. 긴장했어. 아유 긴장할 때도 있지. 그럴 땐 엄마 한번 입을 좀 입이 말랐는데 이렇게 불어주고 또 아니면 혀를 좀 깨물어주고 심호흡을 좀 해봐. 뭐 이런 얘기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럴 때 엄마 아빠가 아이가 이제 성적을 받아오거나 학원 가기 싫어서 안 갔어. 학원에 가 있을 시간에 애가 없어. 그러면 엄마가 이제 주변에 있는 거 예전에나 이렇게 매를 들었지 이제 지금은 주변에 있는 거 던지시고 그리고 가장 무기가 뭐예요? 핸드폰 던지세요. 이 핸드폰 가지고 뭐 하게? 후회하시죠? 나중에 이제 핸드폰 사러 갈 때 망가져서 그런 것처럼 체벌이나 이게 아니고 아이가 그렇게 무엇인가 어려워하거나 또 하지 않았을 때 이 아이를 도전할 수 있도록 질문해주고 다독여주고 그 아이의 음성에 신호에 귀 기울여지는 격려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체벌은 안 됩니다. 폭언 안 됩니다. 무엇이 되냐? 그냥 같이 아이의 언어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네. 네네. 두 번째 상담자의 역할이에요. 뭐 무의식을 탐색하고 그것이 아니고 어떤 역할일까요? 상담자의 역할. 일단 대화를 많이 얘기를 들어주고 네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호를 보낼 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또는 뭐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럴 때 제가 뭐 상담자의 역할이 된다기보다 제가 그 나이 때 그 아이가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아이한테 얘기해줘요. 저도 엄마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러이러 했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속상했었어. 엄마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확실히 우리 아나운서님, 황아나운서님이 탁월한 상담자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할 얘기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를 추가하자면 들어주는 거야. 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죠? 그 아이가 거기에 있는 핵심 감정이 있어요. 네. 하고 싶은 말이 거기 사실 담겨 있어요. 네. 아이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엄마 여우 같은 애가 있는데 내가 걔를 좋아하는데 자꾸 그때마다 다가서 정말 짜증나. 얘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친하고 싶다, 그냥 놀고 싶다 이런 건가요? 여우 같은 애인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랑 내가 얘기할 때 얘가 와 엄마 여우 짓을 한단 말이야. 그게 여우같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럴 때 엄마의 우리 유진도 이렇게 아름다우시니까 그 시기에 그 남자친구들하고 또 어떻게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그 친구가 어떻게 좋은 교우관계를 맺었는지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서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실 그 기법을 알려주는 거죠. 커서 알아야 되는 기법인데 미리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좋겠다. 그럴 때는 그냥 살짝 가서 한마디 하고 지켜봐야 돼. 여자가 이렇게 들이대면 남자가 싫어할 수가 있거든. 그렇게 기법을 알려줬어요. 어우 정말 탁월한 상담자예요. 그렇지만 또 그 여우 때문에 속상했던 여우 같은 친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우 같은 친구도 사춘기를 겪고 있는 거죠. 친구 때문에 속상했던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줘야죠. 읽어줘야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해요. 뭘까요? 관찰자 및 감독자의 역할이다. 뭘까요? 끝없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제가 저번에 우리 부모 양육 태도 요거 강의할 때 했었던 얘기인데 끊임없이 감시하고 어디 있는지 보고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독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까요? 이거는 관찰자 감독자는 지켜봐주고 네네 그죠? 어느 정도 테두리 안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주는 역할인가요?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입하고 싶어요. 네네. 개입하고 싶고 그리고 애초에 차단하고 싶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한 번이 되게 위험하고 중요하거든요. 한 번 그런 길에 들어서고 한 번 그것들을 맛보면 위험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아이의 자존감이나 다른 곳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운동이나 또 아니면 음악이나 또 공부뿐만 아니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 뭐 아니면 뭐 잠깐의 게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순식간에 아이가 게임 사이트에서 세상을 경험해요. 위험하죠? 네. 그리고 또 술이나 뭐 아니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모방할 나이잖아요. 이러지만 정말 이런 비행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엄마가 나의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테나가 아이에게 이렇게 당겨지듯이 그 품 안에 있듯이 계속 살펴야 돼요. 근데 되게 지혜롭고
아주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떤 게임에서 어떤 아이디를 사용하는지를, 이거 팁이에요. 네. 게임 중독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어떤 아이디를 사용하는지, 네. 아이들은 사실 엄마가 내 아이들을 알고 있다는 생각 모르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그러면 내가 그 게임 사이트 들어가서 어머니 아버님들도 중독되시면 안 되겠죠? 네. 내 아이 아이디가 어떤 게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게임도 그렇고요. 또 요즘에 너무 위험한 앱들이 많아요. 네. 아이들이 접촉할 수 있는 앱인데 성인들이 만든 앱에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몰라요. 이게 도덕적으로 어떤 건지. 그러니까 아이의 도덕적인 면도 발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의 신체적인 발달. 이제 아이가 가슴이 커지면 거기에 맞는 속옷. 그리고 또 생리하고 나서 어떻게 뒤처리를 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전후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 남자친구의 경우 몽정할 때 또 어떻게 관리해주고 방 안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자유할 때 문제도, 그런 것도 아빠랑 이야기하면 또 좋겠죠. 딸은 엄마랑. 그런 거 엄마랑 얘기하면 정말 분위기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친구들이나 옆집 오빠나 옆집 언니는, 옆집 형은 네. 아주 그들만의 공유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정말 그런 경험을 저도 하거든요. 네. 아이들이 위험하게. 그래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거쳐가는 이 일들을 이해하되 네. 감독하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관찰은 뭐예요? 아이의 모습들을 훑어보는 거죠. 아, 얘가 여기에 관심 있구나. 물어봐요. 엄마, 남자친구랑 관계할 때 어떨까? 뭐 이런 얘기 물어봐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뭐 이게 아니고 그런 걸 물어보면 정말 기절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쪽에 호기심이 가요. 그리고 그런 영상이나 그런 것들 보는 친구들도 또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앱상에서 어떤 것들을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였죠? 부모의 역할, 첫 번째 격려자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 상담자의 역할을, 네네. 세 번째는 관찰자 및 감독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참 살림하고 일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까지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춘기 힘드네요. 자녀와 마주하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우리 네. 마무리해 주시고 너 어떠셨는지 또. 네. 마지막에 조금 속도를 내시네요, 박사님.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진 않고요. 네. 저는 이제 얘기 들으면서 제가 상담받는 것처럼 매번 박사님 뵐 때마다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제 이야기, 제 마음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고, 뭔가 이렇게 바로 개인 상담받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사연을 또 이렇게 공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저희가 더 풍성해졌죠. 네. 사연도 굉장히 좋지만 박사님의 여러 가지 그 팁들이 정말 잘 어우러져서 네. 다른 분들도 많이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대화하는 거, 대화하는 걸 한번 적어보는 거는 엄마들이 자신을 알기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되게 이거 하면서 좋은 글귀가 있어서 네. 우리 유진 아나운서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듣고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마칠 때 뭐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네. 잘 가르쳤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네. 무엇을 배웠는지, 또 기억나는 어떤 그 단계들이 있는지 이렇게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배운 것 같나요? 네. 오늘은 저는 제 기억에 남는 것이 관찰자 역할. 개입하고 싶지만 참고 관찰자로서만 해야 되는 거. 그게 사실은 치고 빠지는 그런 기법 아닌가요? 빠져서 보고 있다가 네. 제가 이제 개입해야 될 부분에서 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와 테크닉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제가 잘 밝힌, 잘 이야기한 것도 있겠지만, 근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면, 부모님 자신의 상황, 또 신체적인, 또 심리적인 것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의 공간이 생기고, 그래야 아이가 보여요. 우리가 힘들 때는요, 옆에서 누가 쓰러져도 보이지 않아요. 내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대감이 필요하죠. 음. 그리고 다른 이들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내 아이가 자랄 때 그냥 뭐 공부 잘하고 또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그런 모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공간 찾는 거, 이제 겨울 찾아오죠. 뭐 나만의 어떤 뭐 책을 하나, 또 나만의 음악, 네. 뭐 나만의 또 뭐 의상도 될 수 있고 나만의 수다 시간도 될 수 있어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나만의 공간의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하는 게 저만의 공간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너무 이거 좋죠. 하는 게 비록 뭐 한 달에 한 번의 시간이지만 되게 값지고 네.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사님이 발췌해오신 글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망은 각 사람들이 사랑받고 수용되고 인정받고 승인되고 싶은 갈망을 말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열망들은 보편적인 것이다. 성장하면서 이러한 열망들이 어떻게 충족되는가 혹은 충족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며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네, 좋은 말이네요. 정말 충분히 수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것이 네. 우리 모두의 열망인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올 한 해 지나가기 전에 한 번 또 방송이 남았네요. 그렇죠? 네, 그 방송도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르는 엄마들 있잖아. 아, 그럴까요? 그러면 아이가 있어. 성수대교 그